옛날 중국 촉당에 주생이 살았습니다. 고전소설 등장인물들은 허생전의 허생, 이생규장전의 이생처럼 성에 생을 붙여 부를 때가 많습니다. 이때 생은 젊은 남자를 가리키는 전미사입니다. 따라서 주생은 주씨성을 가진 젊은이를 의미합니다. 고전소설 중에는 중국의 배경인 것이 꽤 있는데요. 그 이유는 다양합니다. 우선 중국 땅은 조선보다 넓기 때문에 더 다양한 장소를 배경으로 규모가 큰 이야기를 진행하기에 적합합니다. 전쟁을 다룬 소설이라면 전장의 개수, 동원하는 군사들의 숫자, 적군으로 제시되는 국가의 수가 훨씬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을 배경으로 하게 되면 시간과 공간이 특정되기가 쉬운데 사회 풍자적인 내용을 담고 있을 경우 국가와 임금에 대한 불만으로 비추어져 위험에 처할 여지가 있었습니다. 결혼 문제에 있어서도 조선은 본부인을 한 명만 둘 수 있는데 중국은 시대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높은 벼슬에 오르게 되면 본부인을 둘, 첩을 여러 둘 수 있었기 때문에 더 풍성한 이야기가 가능했습니다. 난군께서는 이과 곽소옥의 일을 모르십니까? 곽소옥전이라는 중국 당나라 소설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익이라는 선비와 기생인 곽소옥은 영원한 사랑을 맹세한 사이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익은 벼슬자리에 오른 이후 부모로부터 헤어지라는 압박을 받았고 자신도 부귀공명을 누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곽소옥을 버리고 좋은 집안의 여자와 결혼합니다. 곽소옥은 그리움 때문에 병이 나고 말았고 결국 이익을 원망하며 죽습니다. 그러고 나서 악귀가 되어 이익의 부부가 서로 의심하게 만듭니다. 결국 이익은 3번이나 다시 결혼했지만 모든 결혼 생활은 결국 행복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배도는 선비인 주생과 기생인 자신의 처지가 이익과 곽소옥의 일과 같다고 보고 주생이 결국 자신을 배신할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의심은 사실이 되고 말았죠. 그로부터 주생과 배도는 서로를 선아와 설랑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선아는 선녀를, 설랑은 신선을 말합니다. 주생과 배도가 서로를 아름답게 여겨 부르는 애칭인데 그 시작이 주생의 기만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이 아이러니합니다. 선아는 눈물을 거두고 작은 거울을 2조각으로 나눈 뒤 한 조각을 주생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유교 문화 속에서는 결혼이 집안 사이의 일이었고 높은 신분인 사람들에게 자유연애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남녀 사이의 일이 막는다고 모두 막아지는 것은 아니었기에 주생과 선아와 같이 먼저 사랑을 키우는 관계도 있었습니다. 선아는 거울을 쪼개어 주생에게 절반을 주는데 이것은 이별하게 된 부부나 연인이 나누어 가졌다가 나중에 다시 만나면 합쳐서 사랑을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거울을 쪼갠다는 한자를 쓰고 부부나 연인 관계가 끝남을 의미하는 파경이라는 말이 이런 풍습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봄꽃이 지기도 전에 두견이가 먼저 울다니 이제 난군님과는 영원히 이별하게 되었군요. 중국 전국시대의 충신으로 유명한 구런이 남긴 시 이소에 나오는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재결이 먼저 올까 걱정이다. 온갖 풀이 향기롭지 못하게 될 것이니 라는 구절인데요. 여기서 재결은 두견이 또는 때까치로 해석됩니다. 이 새가 충분히 되기 전에 미리 울면 풀과 꽃들이 시든다고 하는데 배도는 아직 꽃다운 나이에 죽게 된 자신의 처지를 이 구절에 빗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은 온갖 풀을 충직한 사람의 두견이를 그런 자를 배신하고 모함하는 사람에 비유하는 말로 보기도 합니다. 따라서 아직 자신과 헤어지지도 않았는데 다른 여자를 사랑하게 된 주생을 비판하는 말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조선의 권 여장이 주생을 만나 기록하여 전하였다고 합니다. 이런 결말은 고전소설에서 간혹 보이는데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소설임을 알려주는 것일 수도 있고 이야기의 사실성을 높이는 장치로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권여장은 작가 자신인 권필을 가리킵니다.